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북한 주민은 어떻게 살고 있고 그들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수행평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잘 발표해 줬죠. 자, 그 내용에 덧붙여서 이제 교과서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기자를 한번 볼까요? 자,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앞두고 경축 분위기를 띄우는 가운데 평양에 체류 중인 외신 기자의 눈에 비친 것은 행사에 의무적으로 동원된 사람들의 웃음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한편 평양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 마을 국제 적십자는 물 부족으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 농가의 식수 공급을 지원하고 있지만 전염병과 흉작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뉴스에 나오고 있죠. 자, 이런 기사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북한 주민의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렇죠. 북한 주민들은 정부 기관으로부터 감시와 통제를 많이 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이 발표를 통해서 많이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당과 지도자를 무조건 찬양해야 되고 조직 생활 속에서 정치 사상 교육을 계속 주입받고 있죠. 게다가 경제적인 위기 그리고 식량난 그 속에서 어렵게 생계를 이어나가는 등 북한 주민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 기본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상황인 거를 우리가 발표 같은 거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뭘 배울 거냐? 북한 주민의 생활 모습을 보편적 가치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우리 북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한다고 했죠? 그렇죠. 균형 있게 이해해야 되고 또 그렇죠.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서 그리고 보편적 가치의 기준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북한 주민의 생활 모습을 보편적 가치, 인권, 자유, 평등, 인간 존엄성 이런 보편적 가치의 관점에서 한번 이해해 볼 거고 또 북한 주민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어떨까요? 그쵸. 여러분들이 뭐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지금 원격 수업도 사실 들을 수가 없겠죠. 자, 이렇게 우리랑 북한이랑 상황이 굉장히 다르단 말이에요. 자,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기사를 하나 볼게요. 자, 긴 줄이 늘어선 북한 지방선거 투표장. 투표 용지를 받은 주민들이 별다른 기표도 없이 그대로 투표함에 넣습니다. 이로써 당이 정한 한 명의 후보를 두고 찬성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북한이 당이 하나라고 했죠. 조선노동당. 이 한 당을 가지고 찬반 투표를 하는 거예요. 만약 당의 결정에 찬성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표시해야 된대요. 선거 결과는 투표율 99.97 엄청 높죠. 거기에다가 찬성률 100%였대요. 과거에 문제가 됐던 반대 투표함이 사라졌대요. 이 말은 뭐냐? 반대 투표함에 넣으면은 저놈은 반대를 하는구나 라고 당이나 지도자 관련된 사람들이 바로 알 수 있겠죠. 그게 없어지긴 했지만 삼엄한 감시 때문에 여전히 반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서 주요 외신들은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다고 하네요. 자, 이런 북한 선거 방식에 대해서 외신들은 왜 비판을 했을까요? 자, 여러분들 사회 시간에 배운 거 있죠? 선거의 4대 원칙 뭐예요? 그렇죠.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그리고 하나 뭐예요? 그렇죠. 비밀선거죠. 자, 근데 지금 이렇게 북한의 투표 방식에는 비밀선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북한은 선거의 기본 원칙인 비밀투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정부 기관의 통제 속에서 반대 의사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외신들이 아주 강하게 비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기사처럼 북한 주민의 정치 활동은 당의 결정과 정부 기관의 통제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북한의 국호가 원래 뭘까요? 우리나라는 북한이라 부르지만 북한은 원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민주주의라고 하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조선노동당과 1인 지도자에게 권력을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당의 사상적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지 감시합니다. 그래서 북한 체제를 비판하거나 사상이 불순하다고 평가받은 북한 주민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아오지 탄광 뭐 이런 것처럼 강제 노동이나 학대와 같은 비인간적인 탄압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경제 생활은 어떨까요? 그렇죠. 경제 생활 역시 중앙 집권적 계획 경제에 따라 통제돼요. 사회주의 경제라고 할 수 있죠.
자, 북한 주민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국가로부터 배급받아서 생활했어요. 주택이나 직장도 국가에서 배정받았어요. 너 교사해, 너 뭐 해, 그리고 너 여기 살아, 이런 식으로 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의료, 교육도 무상으로 이루어졌어요. 겉보기에는 엄청 좋아 보이죠. 가만히 있어도 취직이 되고 집도 주고 뭐 아픈 거, 교육 이런 것도 다 공짜로 해줬으니까. 하지만 이거는 겉보기식이고 사실은 그렇지 않대요. 자,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이 경제 위기를 겪은 후에 배급 체계가 무너지고 장마당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등 시장 경제의 모습도 찾아볼 수 있어요. 북한에 시장이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사람들이 하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자체적으로 시장을 형성해요. 그게 바로 장마당입니다. 자, 그러면은 북한 주민의 사회생활은 어떨까요? 북한 주민의 사회생활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집단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집단주의는 뭐냐?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라는 구호 아래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시하는 게 바로 집단주의예요. 북한 주민은 이런 원칙에 따르는 생활 방식을 평생에 걸쳐서 그게 맞다고 학습하고 어린 시절부터 학교, 직장, 퇴직 할 때까지 조직 생활을 통해서 정치 사상, 북한의 이념들을 계속해서 익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교육을 받을 때도 여러분들이 잘 발표해 줬는데 어릴 때부터 뭐 김씨 일가의 어린 시절, 청소년기, 소년기, 청년기 이런 게 교과서로 따로 생겨서 교육 과정에 있을 만큼 아주 정치 사상을 계속해서 배운다고 할 수 있어요. 특히 북한의 학교에서는 체제 유지를 위한 정치 사상 교육을 강조하고 있어요. 최근엔 물론 뭐 외국어나 컴퓨터 같은 실용 과목도 가르치고 있긴 한데 여전히 북한 교육의 목적은 뭐냐? 맞아요. 북한 체제에 순응하는 인간을 키우는 게 제1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화나 예술 생활은 어떨까요? 북한에서는 사실 사람들이 문화생활, 개인적인 문화생활을 누릴 만한 여유가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문화나 예술이 있긴 한데 어떻게 이루어지냐? 당이 철저히 통제하고 관리하면서 그거를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선전의 도구로 활용해요. 북한의 노래와 영화는 당과 지도자를 찬양하는 내용이 거의 주를 이루죠. 자, 그래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 최근에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남한의 대중문화가 북한 주민 사이에 유입돼서 북한 정부는 이를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비디오나 CD 이런 걸 갖고 있으면은 잡혀간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탐구하기. 내가 만약에 북한의 청소년이라면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지. 자, 북한의 소학교 2학년 학생들은 소년단에 입단하면서 본격적으로 조직 생활을 해야만 한대요. 각 학교는 조직 생활을 지도하고 학급별로 특정 과업을 지시하며 학생들은 조를 편성해서 이를 이행해야 된대요. 토끼 기르는 거, 뭐 농촌일 돕기 이런 것들 등이 대표적인 과업이라고 하네요. 또한 소년단은 토요일에 거리를 도는 행진을 하고 뭐 학급별로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비판하는 생활총화에 참여해야 된다. 소년단 생활은 소학교를 졸업한 뒤 13살이 될 때까지 이어지고 14살이 끝나면 청년 동맹에 들어가 조직 생활을 계속해야 돼요. 이뿐만 아니라 계속 늙을 때까지 계속 조직 생활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알고 있기로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뭐 깨끗한 수건으로 이제 김씨 일가가의 사진이 있는 액자를 깨끗이 닦는 방법 이런 것도 배울 만큼 굉장히 청소년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북한 청소년이라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적어볼까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북한 청소년이라면 일단 자유롭게 생활하지 못하겠죠.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강요되고 무조건 어디에 가입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자유롭지 못한다는 건 곧 나의 인권을 침해받는 거고 북한에서는 어릴 때부터 반드시 소년단에 가입해서 뭐 집단 생활을 하면서 각종 과업, 자기 비판 등을 강요받겠죠. 그러는 동안 내 꿈은 어디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을 텐데 그런 걸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내가 가진 능력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죠. 자, 한번 기사를 한번 볼게요. 대한민국 사람에게 북한 주민은 어떤 의미인지. 자, 북한 주민이 생활을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그들은 우리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북한 주민은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근데 이게 만약 이런 생각이 바람직할까요? 그렇죠.
북한 주민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금 기사를 한번 볼게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북한 주민은 그저 아무나가 아닙니다. 비록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없지만 수백만 명의 이산 가족들이 겨우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북쪽에 살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산 가족 영상 봤죠? 물론 북한에 사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만큼 가까운 사람들이 북한에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북한의 인권 침해에 관한 끔찍한 소식을 듣고 있노라면 가슴이 찢어지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납니다. 먼 훗날 우리가 한 일을 돌아보며 우리와 똑같이 인간다운 삶을 살 자격이 있는 북한 주민을 위해 옳은 일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 연설의 주인공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북한 주민도 누군가의 가족이고 우리와 똑같이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는 존재다. 그래서 북한 주민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럼 북한 주민이 아무나가 아니라고 말한 까닭은 뭘까요? 그렇죠. 북한 주민은 일단 우리의 동포죠. 우리랑 한 역사를 같이 한 동포고 동시에 우리와 같은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우리나라가 경계의 대상이 북한이라고 할지라도 북한 주민들은 어쨌든 간에 평범한 인간이잖아요. 그들을 우리는 인간으로서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나라고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자, 그럼 북한 주민은 어떤 존재냐? 우리와 같은 역사와 전통을 공유하는 동포이자 미래 통일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갈 동반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북한 주민의 실상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는 북한 언어를 통해 알아보는 북한 주민의 생활. 우리가 언어를 이렇게 배우다 보면은 그 시대에 유행하는 언어들이 있잖아요. 그 시대에 유행하는 언어들을 보면은 그 시대상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뭐 삼포 세대, 뭐 코로나 시국,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시대상을 반영해 주잖아요. 자, 그러면은 북한 주민들은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강냉이 가루를 섞어 지은 밥을 뭐라고 할까요? 밑에 보기에 있죠? 바로 가루밥이에요. 가루밥이라고 하고 중노동을 견디지 못해 쓰러진 사람을 맞아요. 심장아바이라고 한대요. 심장아바이. 처음 들어보는 말이죠. 영양실조로 배만 볼록 나오는 병, 그 사진에서 많이 본 것 같죠? 이런 거를 찰화병이라고 한대요. 찰화병 이런 거 들어봤어요? 우리나라에는 영양실조로 배만 볼록 나오는 병을 걸리는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거의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아무 내용이나 실속 없이 소리만 요란한 사상학습, 이거를 빈달구지라고 한대요. 일정하게 사는 곳과 하는 일 없이 계속 떠돌아다니는 어린이, 이거를 꽃제비, 이거는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꽃제비. 자, 뭐 주민들을 감시하는 거를 안전사업 이라고 부르고 있네요. 자, 그리고 병원, 의사, 약 3가지를 갖추지 않은 북한의 무료 의료 제도를 비꼬는 말을 무상 의료 제도. 원래 무상인데 그걸 비꼬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상 의료 제도라고 한대요. 배감 등 뭐 강제 노역을 하는 거를 아오지 간다, 배감 간다, 배감, 아오지 간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하네요. 자, 간부들이 결혼식 때 뭐 파티를 열지만 주민들은 그 냄새만 맡아야 된다는 걸 뭐라고 하냐? 냄새 배급이라고 한대요. 주민들은 뒤로 하고 지들끼리 파티를 하는 거, 그걸 냄새 배급이라 하고, 정치 사상에 관한 영화를 강제로 관람해야 하는 주민들이 영화는 보지 않고 잠만 잔다고 하여 생긴 말은 벌잠이라고 하네요. 자, 이런 내용들, 사실 이런 언어가 뭐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언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는 뭘까요? 그렇죠. 북한 주민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기본적인 생존권, 살 수 있는 권리마저 위협받고 있으며 또 정치적 통제와 감시 속에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북한 이탈 주민의 생활을 통해서 본 통일의 과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격 수업 이렇게 짧게 끝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